이게 잘 봐봐. 거기 모의고사 시험지 한번 봐봐. 몇 번 문제 볼 거냐면 일단 앞에 근데 1, 2, 3번은 진짜 쉬웠잖아. 그지? 그리고 6번에다 별표해봐. 이거 진짜 애들 많이 틀렸거든. 6번 문제. 그죠? 그러니까 6번을 왜 많이 틀렸냐면 1번부터 5번까지 읽잖아. 그럼 읽으면 다 맞아 보이는 거야. 근데 여기에 뭐가 있었냐면 출제자가 지금 걸어놓은 게 있어. 그게 5번이 정답인 건데 왜 5번이 정답인지 알려줄 거야. 이런 문제 풀 때는 어떻게 하는 거냐면 가달락하고 나달락 같이 봐야 되는 거잖아. 근데 이런 건 가도 보고 나도 보고 하려면 짜증나. 그래서 거기 항상 이렇게 써놔. 뭐가 기준이야? 나가 기준이야. 알겠지? 가를 바탕으로 해서 나달락 뭘 써라 라고 나와 있으면 언제나 뭐냐면 가달락을 먼저 보지 마. 뭐부터 먼저 보냐? 나달락을 보는데 그리고 잘 봐봐. 뭐도 하지 않은 거냐? 나를 먼저 읽지도 않는 거야. 알겠지? 나달락을 먼저 읽지 마. 어떻게 하냐면 잘 봐봐. 1번을 먼저 읽어. 그러니까 항상 똑같아. 선택지를 먼저 읽는 거야. 그리고 나서 이게 보통 어떤 거냐면 이렇게 생각하면 돼. 선택지의 순서가 뭐하고 비슷하다. 지문의 내용, 전개, 순서랑 거의 일치해. 그지? 그래서 1번부터 읽어 내려오다 보면 결국 나달락을 읽게 돼 있어. 그래서 1번 읽고 나달락 앞에 가서 확인. 2번 읽고 나달락 앞에 가서 확인. 이렇게 푸는 거야. 그지? 그러니까 처음부터 이걸 다 읽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요령 있게 풀어야 돼. 그래서 읽었는데 6번은 어떠냐? 읽었는데 다 맞아 보이는 거야. 근데 그럼 다 맞아 보이지. 그럼 만약에 내가 너네 모의고사든 내신이든 내가 선택지를 딱 읽었는데 다 맞아 보이잖아. 그럼 너네는 자꾸 다 맞아 보이면 자꾸 선택지만 다시 읽어보는데 선택지만 다시 읽는 게 아니라 지문을 다시 봐야 돼. 알겠지? 다시 내가 점검하지 못한 게 뭘까? 그래서 확인해보면 5번이 정답이야. 왜 5번이 정답이냐면 5번 봐봐. 가달락에서 무대 조명의 밝기를 낮출 때 생길 수 있는 문제점에 대해 언급한 내용이 다에서 이를 보완하기 위한 방안과 함께 밑줄 그어봐. 거기 밑줄 그어봐. 방안과 함께 언급됐다 라고 돼 있지. 그지? 그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나달락이 뭐하고 뭐가 둘 다 나와야 된다는 거야. 요거야. 문제점이랑 방안이랑 둘 다 나와야 되는 거야. 그리고 또 있어. 앞에서 뭐라 그랬냐? 어떤 문제점이 나와야 되는 거냐면 이거야. 조명의 밝기를 어때? 낮출 때에 생길 수 있는 문제점. 알겠지? 그지? 조명의 밝기를 낮출 때 생길 수 있는 문제점이 나와야 되거든. 근데 마지막 문단 봐봐. 거기 나달락의 밑에서 두 번째 문단이구나. 마지막으로. 그럼 봐봐. 공연 중에 영상을 보여줄 수 있는지에 대해 말씀드립니다. 영상을 보여주는 건 가능하지만 무대 조명이 너무 밝아. 봐봐. 밝아 영상이 흐리게 보일 수 있어야. 그럼 여기 나와 있는 문제점은 뭐냐면 무대 조명의 밝기를 낮출 때 문제점이 아니라 무대 조명의 밝기가 뭐 할 때? 밝을 때 문제점이 나온 거야. 알겠지? 그지? 무대 조명의 밝기가 너무 밝으면 영상이 흐리게 볼 수 있다. 그래서 뒤에 봐. 조명의 밝기를 낮춰야 합니다야. 그럼 봐봐. 칠판 봐. 조명의 밝기를 낮출 때 생길 수 있는 문제점이 있나 없나 봐야지. 근데 다음 문장에 뭐야?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 바닥 조명을 활용해라. 그럼 봐봐. 그럼 여기에 문제점은 나왔어 안 나왔어? 안 나왔죠? 요 문제하고 방안이 나와야 되는데 오히려 조명의 밝기가 밝을 때 생기는 문제점이 나타난 거거든. 그러니까 틀린 거야. 알겠지? 어려웠어. 이거 진짜 정말 짜잘하게 확인하는 게 좀 힘들었던 거. 그지? 자, 그리고 그 다음 다른 문제로 갈 거야. 7번 봐봐. 밑에 7번 문제는 봐봐. 이거 선생님이 어떻게 풀라 그랬니? 이런 문제를 뭐라 그래? 조건에 맞는 글쓰기 문제. 그지? 그럼 이렇게 조건에 맞는 글쓰기는 어떻게 푸는 거라 그랬었더라? 항상 표현법을 먼저 맞추는 거야. 알겠지? 그지? 그리고 나서 뒤에 나중에 뭐로 가는 거냐? 내용으로 가는 거. 표현법이 먼저, 내용이 나중이야. 그리고 문제 풀 때 있잖아. 이런 건 뭐로 푸는 거냐면 속어법으로 푸는 거야. 속어법으로. 알겠죠? 그죠? 이건 속어법으로. 효민아. 잠깐. 이거. 자, 그래서 이것도 갖고 가, 효민아.
아, 우리 효민이 잠깐 잠옷 그냥 입고 온 건 아니겠지? 그지? 자, 그래서 얘는 속어법으로 푸는 거야. 그럼 어떻게 푸는지 봐봐. 이거는 몇 초짜리 문제냐면 30초. 이거서 시간 끄는 거 아니야. 그럼 어떻게 푸는지 봐봐. 일단 비유에 답이 출고. 그럼 비유, 항상 표현법을 먼저 맞추는 거야. 그럼 거기다가 비유에 답이 출고고 보통 모의고사에서 이런 문제에 나오는 비유 안에는 뭐가 들어가냐면 의인법, 직유법, 화류법 이게 나와. 사실 비유는 이거 말고 더 있거든? 근데 그런 건 잘 안 나오고 보통 이런 데 나오는 비유법은 뭐냐? 의인법, 직유법, 화류법인 거야. 효민아 모의고사 7번 보면 돼. 7번. 알겠지? 이번에 시험 본 거. 그래서 의인법, 직유법, 화류법이거든? 그럼 이게 없는 걸 먼저 지워. 알겠죠? 그럼 1번 봐. 비유 없죠? 지워요. 그지? 그리고 2번 어디 미출구어? 아름다운 선율이 춤추는 미출구어. 선율이 춤춘다 그랬으니까 무슨 법이야? 의인법이죠? 그래서 2번 냅둬. 됐지? 그리고 3번 한번 봐. 3번 비유 있어 없어? 없죠? 지워. 자, 그리고 4번 봐. 4번에 뭐야? 맨 뒤에 반가운 담비가 되기를 바랍니다. 비유 있지? 그지? 은유법. 냅둬. 그리고 5번 맨 앞에 무지개처럼. 알겠지? 무지개처럼이야. 그럼 이렇게 어때? 비유에 해당하지 않는 거 지우잖아. 그리고 나서 어디로 가? 내용으로 가는 거야. 그럼 내용적 조건에 뭐라고 나와 있어? 크로스오버라는 장르 특성이 일단 언급돼야 돼. 알겠죠? 그럼 거기 분명히 나오지. 크로스오버라는 장르의 특성이 나와야 되잖아. 그럼 딱 봐. 일단 2번 봐. 2번 크로스오버의 장르 특성 나와 안 나와? 안 나오잖아. 그리고 3번 아까 지웠고 그리고 4번 봐. 크로스오버가 어떤 장르적 특성 갖고 있는지 나와 안 나와? 안 나오죠? 그럼 정답은 몇 번밖에 없어? 5번밖에 없죠? 다양한 음악이 어우러져 탄생. 그지? 그래서 장르 특성도 있고 뒤에 의의도 있고. 그지? 그래서 이렇게 푸는 거. 조건에 맞는 글쓰기는 뭐야? 표현법이 먼저야 항상. 알겠지?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몇 번이 나와? 8번에서 10번. 이게 바로 뭐냐? 얘가 장문이잖아. 그지? 8번에서 10번 장문 나와있지? 그럼 이것도 어떻게 하는 거냐면 잘 봐. 칠판 봐. 이런 건 8에서 10번은 문제 푸는 게 늘 똑같아. 위에 보면 뭘 먼저 읽냐면 장문 상황은 먼저 읽어. 알겠지? 요게 바로 무슨 글인지를 알려주는 거야. 그리고 장문 상황에 보통 뭐도 나오냐면 예상 독자도 나온단 말이야. 그럼 예상 독자도 확인을 꼭 해. 됐죠? 그러면 선생님이 어떻게 푸는지 봐. 일단 장문 상황 봐. 주제가 나오잖아. 생활 속 휘발성 유기화합물의 안전성 문제와 이에 대한 해결 방안에 대한 출구. 그럼 봐봐봐. 문제점하고 뭐가 나온다는 거, 해결책이 있다는 거지. 그럼 예상 독자는 누구냐면 우리 학교 학생들이야. 그리고 나서 밑에 걸 안 읽어요. 알겠지? 왜냐면 위에 주제가 이미 나와 있잖아. 그지? 그럼 위에 주제가 이미 나와 있으니까 밑에 걸 안 읽어도 돼. 그리고 어디로 가냐? 바로 밑에 뭐야? 문제로 바로 가. 알겠지? 그지? 그래서 문제 보면서 위에 체크하면 돼. 알겠죠? 이해되지 무슨 말인지? 그리고 얘는 답 되는 게 너무 쉽게 나왔어. 8번에 4번이 정답이거든? 그럼 4번에 담화 표지에 답이 출거봐. 담화 표지에 답이 출. 자, 잘 봐봐. 담화 표시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 요거 개념을 이해하고 가자. 담화라는 것은 뭐냐면 이야기, 글이란 뜻인 거야. 그지? 그럼 거기에 표지라는 것은 다른 말로 뭐라고 하냐? 표시를 표지라고 하는 거야. 그럼 내가 있잖아. 말을 더 효율적으로 전달을 하고 이야기를 더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표시. 그걸 보고 담화 표시라고 하거든? 그럼 대표적으로 담화 표시에 뭐가 있냐면 이런 거 있어. 첫째, 둘째 이런 것도 담화 표시라 그래. 알겠지? 그지? 그리고 그 다음에 먼저, 우선, 다음으로 이런 것들도 뭐라 그래? 담화 표시라 그래. 알겠죠? 그죠? 그래서 담화 표시가 지금 여기에 딱 앞에 보니까 보이죠? 그치? 두 번째 문단에 먼저, 세 번째 문단에 다음으로, 네 번째 문단에 뭐야? 마지막으로. 그지? 그럼 이런 게 딱 보이잖아. 그럼 나머지 안 읽어도 뭐야? 4번이 정답이죠. 그지? 그래서 칠판 봐. 이런 걸 또 뭐라고 하냐? 담화 표시를 이렇게 쓰니까 첫 번째, 두 번째 이 느낌인 거잖아. 그래서 내용을 어떻게 전개할 수 있는 거냐면 병렬적으로 전개하는 거야. 병렬이라는 게 무슨 말이냐? 내용을 나열하는 거. 열거하는 게 바로 병렬인 거야. 됐지? 자, 그래서 4번이 정답. 그리고 이제 뒤로 가봐. 자, 이제 뒤로 가. 자, 이제 뒤에는 뭐냐면 9번은 이거 우리 문제 푸는 거 선생님이 너무 많이 알려주잖아. 그지? 잘 봐. 다시 한번 보자. 자료가 이렇게 나와 있어. 그럼 이렇게 자료를 활용하는 문제는
둘 중에 하나야. 어떤 거냐면 적절한 걸 고르는 문제랑 적절하지 않은 걸 고르는 문제. 됐죠? 문제 푸는 순서가 달라. 어떻게 하는 거냐면 적절한 거 고르는 문제가 나오잖아. 그럼 이런 거는 자료를 먼저 읽어. 알겠지? 그럼 자료 먼저 읽고 나서 그럼 자료를 읽으면 그거에 뭐가 보이느냐? 핵심 내용이 보여. 핵심, 중심 이런 내용이 있거든? 이게 그대로 정답이야. 알겠지? 그지? 자료를 먼저 읽어야 돼. 자, 근데 반면에 적절하지 않은 걸 고르라고 하잖아. 그럼 이건 자료 먼저 보는 게 아니라 선택지를 먼저 보는 거야. 알겠지? 그지? 그래서 1번 읽고 확인, 2번 읽고 확인인데 근데 봐봐봐. 선생님이 이것도 요령 알려줬었잖아. 선택지 읽을 때도 있잖아. 1번부터 읽는 게 아니야. 어떤 거야? 요거야. 2개 이상의 자료를 분석한 선택지 먼저. 알겠죠? 됐지? 그래서 4번, 5번을 먼저 읽는 거야. 왜냐? 2개 이상 분석한 거에서 답 나올 확률이 높으니까. 그지? 근데 원래는 있잖아. 봐봐. 그래도 원래는 여기에서 답 나올 확률이 높은데 상황에 따라서 뭐 1번, 2번이 답 될 때도 있긴 있거든? 근데 확률적으로 이게 훨씬 높으니까 얘를 먼저 분석하는 거야. 됐죠? 그럼 4번 읽고 확인, 5번 읽고 확인. 근데 지금 보니까 땡큐 하기도 몇 번이야? 4번이 정답이죠? 그럼 나머지는 볼 필요가 없는 거야. 알겠지? 4번 한번 읽어볼까? 기억 다시 나와 니은을 활용해서 해외 소비자 단체가 생활화학 제품 성분을 투명하게 공개하라고 요구했다는 내용을 소비자가 제품을 구매할 때 성분보다 향을 중시하는 이유에다가 동그라미에 이거 우리 또 수업 시간에 배운 거잖아. 이유라는 단어 너무 중요한 단어지. 맨날 뭐 따지라 그랬어? 인과성이 선택지에 나타나면 일단 의심한다. 그지? 근데 보니까 기억 다시 나에는 향이 중심적인 거 맞아. 그리고 니은에는 뭐 나와 있어 보니까 해외 소비자들이 이렇게 공개하라고 한 거 나오죠? 근데 그거랑 향이랑 뭔 상관이야? 아무런 상관이 없잖아. 그러니까 4번이 정답. 이해되지 무슨 말인지? 그럼 이렇게 나오죠? 그럼 나머지 읽을 필요가 없고 읽지 마. 알겠지? 왜냐면 시간이 모자라잖아. 그지? 나중에 봐봐. 지금 3학년 올라가면 시간이 더 모자랄 텐데 계속 어때? 효율적으로 문제 푸는 연습을 해야 되는 거야. 됐죠? 그리고 이제 10번으로 왔어. 그럼 10번은 무슨 문제냐면 거기다 써놔. 고쳐쓰기 문제. 요즘은 고쳐쓰기 문제가 이런 식으로 나와. 그럼 이런 건 어떻게 푸는 거냐? 선생님 조언에 따라서 A를 작성을 한 거래. 그럼 선생님의 조언으로 가장 적절한 걸 고르라 그랬잖아. 그럼 A, 이건 고쳐쓰기가 내용 넣는 거구나. 어쨌든 한번 비슷한 느낌으로 나오니까. 그럼 조언 나오죠? 그럼 보기 어때? 휘발성 어쩌고저쩌고다. 이러한. 근데 잘 봐. 이런 것들은 항상 뭐가 제일 중요하냐? 마지막에 나와 있는 문장을 먼저 확인하는 게 문제 푸는 게 훨씬 편해. 알겠지? 그지? 그럼 마지막 문장 봐봐. 밑줄그어. 정부, 기업, 소비자에다 밑줄그어. 정부, 기업, 소비자. 그럼 이게 무슨 말이야? 각각 다 뭐 해야 된대?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것이 요게 가장 핵심인 거야. 그래서 이것도 뭐로 푸는 거냐? 속어법으로 풀어. 알겠죠? 그죠? 그럼 각각 주체들이 다 노력을 기울여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4번이 정답인 거죠. 그죠? 오케이? 그래서 항상 어떤 거냐면 이 모의고사 시험지 갖고 가 이거. 저 내신 잘 봤어요. 아니 근데 잠깐만. 수능이 한 달도 안 남았어. 너네가 고3 될 날이 지금 한 달도 안 남았다고. 수능 끝나면 너는 그냥 고3이야. 어? 그치, 조은아? 아니, 왜? 부정하고 싶어? 부정하고 싶어도 다가와. 성빈아, 수능 끝나면 그냥 고3이야, 너도. 너네가 고3이야. 요즘에는 그런 거 안 하다 봐. 선생님 어렸을 때, 우리 때는 수능 끝나면은 끝나는 순간부터 고3하고 교실부터 바꿨는데, 성빈아, 어떻게 마음 자세가 제대로 되고 있어? 아니, 아닌 것 같은데, 지금. 전혀 아닌 것 같아. 응? 수능 끝나면 고3이요, 지금. 정신 똑바로 차리고 해. 응? 자, 그래서 잘 봐봐. 그래서 요것도 속어법으로 푸는 거. 그지? 자, 그리고 11번부터는 칠판 봐봐봐. 요게 우리 사실 내년부터는 모의고사 스타일이 달라지잖아. 그래서 내가 언어와 매체를 할 사람이 아니면 굳이 뭐 문법까지만 공부하면서 이럴 필요는 없으나 근데 여기 나와 있는 건 무슨 내용인 건지만 설명해 줄게. 뭐하고 뭐냐면 상위어랑 하위어 사이에 관계가 있어. 알겠지? 그럼 예를 들어서 칠판 봐.
스포츠라고 있다. 그럼 내가 이걸 이렇게 나눴어. 구기 종목, 비구기 종목 뭐 이렇게 나누고, 그지? 그럼 구기 종목도 어때? 손을 쓰는 거, 발을 쓰는 거 뭐 이런 식으로 나눌 수 있잖아. 그죠? 그래서 칠판 봐. 이렇게 위에 있는 애를 뭐라고 하냐? 상위어라 그러고, 밑으로 내려갈수록 이렇게 구체화되는 애를 뭐라고 하냐? 하위어라 그래. 알겠지? 그지? 그럼 생각해봐. 상위어가 더 구체적이야? 하위어가 더 구체적이야? 하위어가 구체적이죠? 그래서 하위어는 있잖아. 뭐가 많이 추가가 돼? 의미 요소가 많이 뭐 되는 거야? 추가가 되는 거야. 알겠지? 그리고 봐봐. 문장을 읽을 때 있잖아. 뭐뭐가 뭐뭐를 포함한다. 그럼 이런 건 비문학도 그렇거든? 포함한다란 단어가 있으면 뭐가 뭐를 포함하는지 요거 체크를 똑바로 해줘야 돼. 알겠지? 그지? 그럼 생각해봐. 얘는 지금 있잖아. 어차피 예를 들어서 여기에 축구가 있다. 그럼 축구는 어디에 무조건 속해? 스포츠에 속하는 거잖아. 그지? 그래서 이렇게 돼야 돼. 하위어의 의미 요소는 무조건 뭘 포함해? 상위어의 의미 요소를 뭐 한다? 포함한다. 알겠지? 그지? 하위어의 의미 요소는 상위어의 의미 요소를 무조건 포함하는 거야. 근데 칠판 봐. 거꾸로 되면 안 돼. 스포츠라고 해서 무조건 뭐가 되는 건 아니야. 축구가 되는 건 아니니까. 알겠지? 그지? 그래서 하위어가 구체적으로 가니까. 아까 그림으로 그리면 이렇잖아. 스포츠 안에 뭐가 있어? 다양한 뭐 종목들이 있겠죠. 이런 식으로. 그지? 그럼 얘가 하위어야. 그럼 어차피 하위어는 뭐야? 상위어의 의미 요소인 스포츠를 포함하는 거잖아. 그지? 근데 그렇다고 해서 모든 스포츠가 뭐가 되는 건 아니다. 축구나 뭐 배구 이런 게 되는 건 아니다. 됐죠? 얘가 바로 상위어하고 하위어 관계 나오는 거야. 그지? 요 정도는 기억하고 있어야 돼. 됐죠? 그리고 나서 어때? 일방적 함의 관계랑 이런 거 있고, 그리고 문제에서 아마 많이 틀렸을 문제가 몇 번이냐? 밑에 12번 봐. 오른쪽에. 5페이지에 12번 한번 봐. 근데 12번은 사실 문제 될 거는 그렇게 어렵진 않았거든? 근데 한번 읽어보자. 잘 봐봐. 일단 기억 한번 봐봐. 동물보다 물고기의 의미가 구체적이고 범위가 좁죠. 당연하지. 어차피 동물 안에 물고기가 들어가니까. 그리고 2번 봐. 물고기하고 동물은 무슨 관계? 밑줄 상하관계. 동물 안에 물고기가 들어가잖아. 그리고 물고기가 동물의 의미 성분을 모두 포함한다. 완전 맞아. 2번 고르면 안 돼. 알겠죠? 물고기가 하위어죠? 하위어의 의미 요소는 상위어의 의미 요소를 모두 포함하는 거야. 자, 그리고 3번. 손가락하고 손 사이에는 A는 B의 일종이다라는 관계가 성립하지 않아. 그럼 니은 한번 봐. 잘 봐봐. 손가락을 다쳤어. 그럼 나는 손을 다친 거야. 근데 생각해봐봐. 야, 손가락이 손의 일종이야? 일종이라는 것은 뭐냐면 종류란 뜻이야. 알겠지? 손가락은 손의 종류가 아니죠? 손가락은 손을 뭐 하는 거야? 구성하는 성분인 거잖아. 그지? 그래서 3번도 지금 맞아. 정답은 몇 번? 4번이죠? 니은에서 손가락하고 손이 부분관계야. 그럼 2번이 참일 때야. 그럼 2가 뭐야? 손을 다친 거야. 근데 생각해봐. 손을 다쳤어. 그럼 2번이 참일 때 1번은 반드시 참이 돼. 오케이. 아, 틀렸죠? 그지? 손을 다쳤다는 게 무조건 뭐야? 손가락을 다쳤다는 건 아니잖아. 그지? 다시 봐봐. 2번이 참이야. 오늘 아침에 손을 다쳤어. 근데 손 다쳤다고 해서 반드시 뭘 다친 건 아니야. 손가락을 다친 건 아니니까. 알겠지? 그지?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틀린 거. 정답은 4번이 되겠죠. 됐죠? 자, 그 다음 13번은 문법 이것도 많이 애들 틀렸을 텐데 이번에 엄매에서 많이 이게 문법에서 많이 틀렸거든. 근데 그냥 간단한 것만 알려줄게. 얘가 정답이 몇 번이냐? 2번이 정답이거든. 근데 칠판 봐. 잘 들어. 책이 독자들에게 읽히다 라는 문장이 있어. 그지? 그리고 이거 선생님이 바꿀 거야. 잘 들어. 선생님이 학생들에게 책을 읽히다. 요렇게 두 개. 됐죠? 그럼 생각해봐. 위에 거하고 밑에 거하고 뭐가 달라? 의미 다르죠? 봐라. 책이 읽히는 거야. 그럼 주어는 뭐야? 주체가 아니잖아. 그지? 그럼 이건 읽게 되는 거잖아. 우리 1학년 때 배웠던 거죠? 배웠던 거잖아. 이런 걸 뭐라 그러는 거? 이건 피동이야, 피동. 알겠지? 그지? 책이 읽히는 건 피동이야. 그러니까 무조건 주어를 찾아야 돼. 자, 근데 밑에 뭐냐면 선생님이 애들한테 어때? 책을 읽힌다는 건 아이들한테 책 읽으라고 시키는 거잖아. 그지? 그럼 이런 건 뭐라 그러는 거? 이은 사동.
알겠죠? 됐죠? 책을 읽게 만드는 거니까 사동. 근데 거기 조건이 뭐 맞추라 그랬어? 사동사가 와야 되는 거지. 근데 2번은 뭐가 와버려? 피동이 와버린 거야. 그래서 2번이 정답. 알겠지? 그지? 1학년 때 배운 건데 많이 잊어버렸을 겁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이제 14번. 이게 정답률이 19%인가 밖에 안 되더라고 보니까. 봐봐, 이거 엄청 애들 많이 틀렸는데 칠판 한번 봐. 선생님이 설명을 해줄게. 잘 봐봐. 자, 우리 요거 발음해보자. 얘 어떻게 발음해? 얘 어떻게 발음하는 거야? 붉은이라고 발음하지. 그지? 왜 붉은이라고 발음하냐면 뒤에 이렇게 모음으로 시작하는 무슨 형태소? 형식 형태소가 오잖아. 그럼 리을이 밑에 남고 기억은 뒤로 뭐 되는 거야? 연음이 되는 거야. 알겠지? 그지? 그러니까 붉은이라고 발음하죠. 됐죠? 자, 근데 잘 봐봐. 근데 이거 봐봐. 얘는 어떻게 발음해? 얘는 어떻게 발음해? 얘 보고 만흔이라고 발음하니? 아니죠. 원래 규칙대로라면 뭐가 돼야 돼? 앞에 니은 남고 히읗이 뒤로 뭐 됐어야 돼? 연음이 됐어야 되는 거잖아. 근데 연음이 안 되는 거야. 그럼 이 상황에서는 어때? 규칙대로 안 가는 거야. 그죠? 연음이 돼야 되는데 지금 봐봐. 히읗이 뭐가 돼야 돼? 연음이 되지 않고 그냥 어때? 탈락을 해버려. 알겠죠? 됐죠? 그래서 이런 건 히읗 탈락이라고 하는 거지 자음군 단순화가 아니야. 알겠죠? 자, 그래서 거기다가 얘는 히읗 탈락이라고 하는 거지 앞에 설명이 틀려요. 자음군 단순화 X. 알겠죠? 자음군 단순화는 뭐냐면 잘 봐봐. 자, 칠판 봐. 뒤에 뭐가 올 때? 모음으로 시작하는 형식 형태소가 올 때는 자음군 단순화가 안 일어나는 거야. 알겠지? 다시 한번 해보자. 잘 들어. 자, 우리 뭐냐? 다시 이런 거 있어. 봐. 이거 발음해봐. 이거 어떻게 발음하는 거야? 밟아. 그렇죠. 얘 밟아라고 발음하잖아. 그치? 모음으로 시작하는 뭐가 올 때? 형식 형태소가 올 때는 자음군 단순화가 안 일어나. 둘 다 발음된단 말이야. 앞자음 남고 뒷자음은 뭐 되니까? 연음 되니까. 그치? 그래서 이렇게 모음으로 시작하는 형식 형태소가 오면 자음군 단순화는 안 일어나는 거야. 알겠죠? 그래서 얘도 원래 자음군 단순화가 안 일어나고 만흔이 되었어야 하는데 히읗은 어때? 뒤에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가 오면 발음을 안 해버려. 그래서 이런 걸 뭐라고 하냐? 히읗 탈락이라 그래. 알겠지? 그지? 그래서 칠판 봐. 이런 거 생각하면 돼. 잘 봐. 얘 발음해봐. 얘 우리 이거 뭐라고 발음해? 조하라고 발음하지 않잖아. 이거 뭐라고 발음하는 거야? 조아라고 발음하는 거지. 그죠? 근데 봐봐. 히읗만 이렇게 발음이 안 돼. 다른 건 다 뒤로 뭐 되는 거냐? 연음이 돼. 알겠지? 예를 들어서 봐봐봐. 이거 발음해봐. 이건 뭐라고 발음해? 씻어. 알겠죠? 그죠? 원래 봐봐봐. 원래 밑에 있는 이 자음이 뒤에 모음으로 시작하는 형식 형태소가 오면 연음이 돼서 발음이 된단 말이야. 그죠? 근데 히읗만 연음이 안 돼. 알겠지? 그래서 이런 건 뭐라고 하냐? 히읗 탈락이라 그러는 거야. 이해되지 무슨 말인지? 됐죠? 자음군 단수나 X. 됐죠? 자, 그 다음 넘겨요. 자, 뒤로 갑니다. 자, 15번은 패스할게요. 위에 거 보면 어렵지 않은 거. 16번부터 21번도 패스합니다. 알겠지? 요것도 어렵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에 22번부터 25번 있잖아. 근데 글 자체는 되게 복잡했는데 정답되는 건 진짜 쉬웠어. 알겠지? 그래서 왜냐면 23번 봐. 23번도 답되는 거 쉽게 나오잖아. 왜냐면 5번 선택지 봐. 찍어도 이런 거 찍는 거야. 5번 선택지에 밑줄 그어봐. 어디에다가 밑줄 그을래? 동일에다 밑줄. 그렇지. 그지? 선생님이 늘 강조하는 거 있잖아. 자, 다시 한번. 잘 봐봐. 우리 오늘 이것도 다시 하고 가자. 봐봐. 내가 독해가 제대로 안 되고 그러면 말하는 것만 똑바로 지켜도 몇 문제는 더 맞을 수 있어. 알겠지? 지난주에 우리 이거 했었죠? 시험에 잘 나오는 뭐 출제 요소. 그지? 그럼 네 가지를 외우는 거야. 첫 번째 무슨 성? 시간성. 그리고 두 번째 뭐? 인과성. 그리고 세 번째 대립성. 그리고 네 번째가 뭐냐? 변화성. 알겠지? 이것까지 기억해놔. 됐죠? 그래서 시험에 잘 나오는 출제 요소가 네 가지야. 시간, 인과, 대립, 변화. 알겠지? 그래서 요런 거하고 관련된 건 시험에 너무너무 잘 나오는 거야. 그럼 봐봐봐. 시간 관련해서 어떤 말 똑바로 보라 그랬더라? 전, 후, 동시, 순차 요런 말들이 있으면 일단 체크하는 거. 그지? 그리고 인과 관련해서 뭐 했어? 계기, 이유, 원인, 결과, 때문 요런 애들.
그죠? 일단 밑줄 긋는 거야. 먼저 의심해. 그리고 글 읽을 때도 나오면 체크하기. 그지? 자, 그리고 대립성이라는 것은 무슨 말이냐? 이런 거야. 동일하다, 유사하다, 그 다음 뭐 대비된다, 상반된다, 다르다, 같다. 이런 말들이지. 그죠? 그래서 출제진이 정말 문학 비문학에서 잘 내는 게 뭐야? 같다 다르다 갖고 장난치는 거야. 알겠지? 그지? 얘가 그거잖아. 그러니까 봐봐. 내가 이걸 알고 있으면 글 읽을 때 이 내용이 막 머리에 막 안 들어와. 선생님 저는 과학과 기술을 못하겠어요. 해도 어때? 출제될 만한 요소는 밑줄 긋고 알 수 있어. 알겠지? 요 글이 있잖아. 완벽하게 이해가 안 돼도 정답은 찾을 수 있는 문제들이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얘도 근거가 어디에 있느냐? 거기 봐봐봐. 자, 네모 박스 봐봐. 글의 경계 조건. 경계 조건이라는 네모 박스 봐. 그럼 경계 조건이라는 네모 박스 바로 위에 보니까 무슨 말 나와? 변수의 값을 밑줄 개별적으로 부여한다. 알겠죠? 그죠? 그럼 개별적이라는 건 머릿속에 이 생각을 하는 거야. 변수 값이 개별적이네? 그럼 이 말은 무슨 말하고 똑같아? 머리로 생각해. 뭐다? 다 다르다는 뜻이야. 알겠지? 그지? 개별적이라는 건 모두 다르다는 뜻이야. 근데 23번, 5번에서 뭐라고 해? 변수값을 어떻게 부여한다? 동일하게 부여한다 되죠? 그러니까 5번 딱 골라야 되는 거. 이해되지 무슨 말인지. 됐죠? 자, 그리고 24번 봐. 이것도 은근히 많이 틀리는데 봐봐. 경계 조건이야. 이런 거는 자, 칠판 한번 봐. 차이점이 제일 중요한 거잖아. 근데 차이만 중요한 게 아니야. 뭐도 시험에 잘 나오냐? 공통점도 시험에 잘 나오는 거야. 알겠지? 그지? 그리고 이런 건 내용이 헷갈리잖아. 그럼 읽을 때 어떻게 읽는 거냐? 과감하게 끊어가면서 읽어. 알겠죠? 그럼 한번 해보자. 경계 조건 있는 대로 가봐. 일단 먼저 앞에서 끊어. 먼저 앞에서 끊어. 경계 조건에서 두 줄 내려와. 경계 조건에서 두 줄 내려오면 먼저 나오죠? 그럼 먼저 앞에서 끊고 밑줄 그어. 하단 경계 체크. 하단 경계 체크해. 됐죠? 그럼 하단 경계는 뭐가 없다고 가정을 해? 대기의 연직 운동이 없다고 가정을 하는 거야. 됐지? 그리고 또 끊어. 그러나 앞에서 끊어. 지표만 면 부근에다 체크해. 지표면 부근 앞에다 체크해. 그럼 얘는 어떠니? 연직 운동이 없는 게 아니야. 뭐 대기에 전달되고 어쩌고 저쩌고 이걸 반영해. 됐죠? 자, 그리고 밑에 문단으로 내려와. 상단 경계 앞에서 끊어. 그럼 상단 경계 특징이 나와 있죠? 그래서 점점 어때? 어쩌고 저쩌고 해서 얘도 어때? 연직 운동이 없다고 가정한다. 그럼 느낌 오죠? 봐라. 글 읽을 때 있잖아. 뒤에 걸 읽으면서 뭘 항상 생각하라 그랬어? 앞에 거 생각하라 그랬죠? 하단 경계도 뭐가 없다? 연직 운동이 없다고 가정한다. 그리고 상단 경계도 어때? 연직 운동이 없다고 가정하는 거지. 그죠? 그래서 24번의 정답은 몇 번? 1번이 되는 거. 이해되지 무슨 말인지. 됐죠? 그러니까 너네가 봐봐. 자, 칠판 봐. 생각을 해봐. 내가 만약에 24번을 틀렸다는 건 무슨 말이냐면 요거 이렇게 똑바로 안 끄는 거야. 안 끊으니까 뭐랑 헷갈린 거냐? 하단 경계랑 지표면 부근이랑 헷갈린 거. 알겠지? 그러니까 끊는 게 진짜 중요해. 내용이 바뀔 때는 과감하게 딱 끊어줘. 표시를 해야 돼. 그래야지 눈에 잘 보여. 그리고 초긴장을 하고 있잖아. 이렇게 끊어가면서도 뒤에 거 읽으면서 앞에 거 생각하고 공통점이 뭘까? 차이점이 뭘까? 생각하는 게 중요해. 됐죠? 그리고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뭐다? 내용 섞이지 않게 끊어놔두는 거. 바뀌면 무조건 끊어. 과감하게. 알겠지? 됐지? 오케이? 자, 그리고 그 다음 25번. 25번은 복잡해 보이지만 정답이 있습니다. 몇 번? 4번에. 답 되는 거 너무 쉬워. 왜냐면 계산량이 4배가 되는 게 아니라 이건 숫자로 그대로 나와. 지문에 보면 뭐라고 나와? 경계 조건 네모 박스에서 위에 올라가면 전체 계산량 뭐라고 나와? 2의 몇 제곱 된다고? 4제곱. 알겠죠? 그죠? 2의 4제곱. 그지? 2의 4제곱이 되는 거니까 4배가 되는 게 아니지. 그지? 그래서 4번이 정답. 됐죠? 자, 그 다음 26번에서 30번은 자, 칠판 봐봐. 이거 있잖아. 예전에 선생님이 뭐 설명했었던 거냐면 옛날 기출문제 중에서 요거 나온 거 있어. 범죄의 성립 요건. 알겠지? 자, 칠판 봐. 법이라는 것은 뭐가 중요한 거냐? 조건이 중요해. 그리고 보통 법은 조건이 몇 개 이상 나오냐? 2개 이상이 나오고 이 2개 이상의 조건이 모두 만족이 되어야 뭐가 나타나? 결과가 나타난다. 이게 되게 중요해. 알겠지? 그러니까 우리가 봐봐봐. 재판하잖아. 지금 봐봐.
TV에 맨날 나오는 재판들도 있잖아요. 그럼 재판을 할 때 그 사람이 무죄냐 유죄냐를 판단을 하는 게 그렇게 간단한 과정이 아닙니다. 여러 가지 조건을 검토를 하고 그거에 맞는지 안 맞는지 그리고 봐봐 하나 조건만이 아니야. 2개 이상의 조건이 모두 만족돼야 보통 어때? 유죄 판결이 나와. 알겠지? 그지? 그럼 딱 봐봐. 거기 처음부터 읽을 거야. 그럼 1문단 한번 봐. 26번에서 26에서 30번. 1문단 봐. 형법의 답이 출거. 우리 형법이라는 것은 뭐야? 범죄와 형벌이래. 그럼 범죄가 성립하려면 일단 조건 나와. 그럼 이렇게 뭐뭐 하려면 칠판 봐. 뭐뭐 하려면 이런 말이 붙었다는 건 무슨 말이냐면 앞으로 뭐가 온다는 거야? 조건이 온다는 거야. 알겠지? 그지? 그럼 조건이 오는 거고 이런 건 번호 매겨가면서 읽는 게 좋아. 그럼 첫 번째 조건이 뭐냐면 1번 뭐에 해당해야 돼? 구성 요건에 해당해야 돼. 알겠지? 그지? 자 그리고 2번 표시에 뭐 해야 된다? 위법해야 된다. 됐죠? 자 그리고 3번 어때? 책임이 인정되어야 한다. 됐죠? 그럼 칠판 봐. 이 세 가지 조건이 모두 만족돼야 뭐가 돼? 범죄가 되는 거야. 됐죠? 이 중에서 하나라도 빠지면 범죄가 아닌 거야. 됐지? 그럼 이때 구성 요건은 뭐냐? 법률로 정해놓은 범죄 행위의 유형이야. 그럼 예를 들어 어째 이런 것들이 구성 요건이야. 근데 구성 요건에 해당하는 행위더라도 정당방위와 같이 위법하지 않은 것도 있어. 그리고 위법한 것만 뭐라 그래? 불법이라 그래. 그럼 봐봐. 이런 거 읽으면서 너네가 구조화를 해. 자, 칠판 봐. 보통 구성 요건에 해당하면 어때? 위법한가 봐. 알겠지? 그래서 위법해야 뭐라고 불러? 불법이라고 부르는 거야. 알겠죠? 됐죠? 자, 그런데 구성 요건에 해당해. 근데 뭐 하지 않아? 위법하지 않아. 그럼 뭐가 아니야? 불법이 아닌 거야. 대표적인 예시가 바로 뭐? 이 단어 많이 들어봤죠? 정당방위. 알겠지? 그지? 그럼 정당방위는 봐봐. 잘 봐. 도둑이 쳐들어왔어. 강도가 쳐들어온 거야. 그래가지고 선생님이 어떠니? 때렸어. 그지? 맨몸으로 때려주고 잡았어. 그럼 잡았는데 그 사람이 막 타박상이랑 뭐 이런 거 입었어. 근데 그거 정당방위잖아. 그죠? 그럼 내가 어때? 구성요건에 해당하지만 나는 위법한 게 아니지. 그러니까 나는 뭐가 아니야? 불법이 아닌 거야. 됐지? 오케이? 그래서 요렇게 가는 거야. 자, 그럼 이제 지문으로 다시 가. 근데 불법이라고 하더라도 책임이 인정되지 않잖아. 그런 범죄가 성립되지 않아. 알겠죠? 그죠? 그래서 칠판 봐. 잠깐. 그래서 너네 봐봐봐. 맨날 드라마하고 TV 소재로 맨날 나오는 거. 뭐? 촉법. 알겠지? 그지? 촉법이라는 말 많이 들어봤죠? 그 촉법이 바로 뭔데? 이것까진 해당해. 근데 뭐가 없는 거야? 책임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뭐가 아니야? 범죄가 아니게 되는 거. 알겠지? 그지? 그래서 예전에 뭐 작년에 나왔던 드라마 중에 뭐 그런 거 있었잖아. 어떤 엄마가 있어요. 알겠지? 그지? 근데 이 엄마가 그 무슨 뭐더라? 아 제목이 기억이 안 나는데 아무튼 어떤 엄마가 있어. 근데 이 여자가 어때 되게 약한 척 하면서 이 여자가 약한 척 하는데 얘가 사실은 범죄자야. 얘가 사람들을 다 죽인 거야. 알겠지? 자기 남편도 죽이고. 그래서 다 죽인 건데 근데 이 죽이고 뭔지 알겠지? 아 사막인가? 아닌데 사막이 아닌데 작년 드라마 뭐 있어? 아 이토록 뭐더라? 친밀한? 아니 뭔데? 이토록 뭐 하여튼 있어서 아무튼 그래서 거기에 보면 선생님은 딱 봤을 때 아 저 여자가 범인이다. 난 처음부터 눈치를 깠어요. 알겠지? 원래 제일 약해 보이는 사람이 범인이거든. 그래서 이 여자가 범인이다. 그래서 거기에 누가 있냐? 아들이 있어. 그래서 이 여자가 사실은 죽인 거거든? 근데 뭐냐면 아들한테 어떻게 한 거냐? 다 시킨 거야. 그래서 시켜가지고 뭐냐면 이 여자가 죽인 건데 이 아들이 뭐 하게 만든 거냐면 이제 자백하게 만든 거야. 그래서 무슨 사탕이 있었는데 누가 왔는데 아저씨가 너무 힘들어 보여가지고 그 사탕을 주고 막 했는데 알고 봤더니 그게 무슨 뭐 잘못된 거여가지고 뭐 누가 죽었다 했는데 알고 봤더니 이게 어때? 이 엄마가 다 시킨 거야. 왜냐면 애가 죽였다고 하는 건 애 실수로 그렇게 된 거는 애는 촉법이니까 벌을 안 받는 거잖아. 그렇지? 근데 알고 봤더니 누가 범인이었던 거? 엄마가 범인이야. 엄마가 죽인 거야. 엄마가 죽인 거. 알겠지? 그지? 그래서 이런 거 많이 나오잖아. 그죠? 그래서 어쨌든 봐봐. 그러니까 촉법이라는 것 자체가 무슨 말이야? 얘네들은 해당하는데 뭐가 없어? 책임의식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뭐야?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거. 됐지? 그래서 칠판 봐. 요 세 가지 조건이 모두 만족되어야 뭐가 된다? 범죄가 되는 거다. 알겠죠? 됐죠? 그래서 우리 봐봐봐. 막 진짜 그런 거 많이 들어봤지. 왜 옛날 진짜 유명한 말 중에 이런 거 있잖아. 유전무죄, 무전유죄 이런 말 들어봤어? 알겠지? 돈이 없으면 무죄이고 돈이 있으면 무죄가 되고 돈이 없으면 뭐가 된다고? 유죄가 된다고. 그치? 그게 왜 그런 거냐면 이런 거야. 사실 봐봐.
그 법이라는 것도 되게 전문적인 거잖아. 그리고 법도 허점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범죄 성립하기 위해서는 조건들이 되게 많이 있고 이 모든 조건이 딱 맞춰져야지만이 뭐야? 범죄가 성립되는 거거든. 근데 만약에 내가 있잖아. 진짜 돈이 많아. 그래서 뭘 잘 써? 변호사를 엄청 잘 쓴 거지. 그죠? 그래서 모펌 변호사를 진짜 잘 쓴 거야. 그럼 변호사 잘 쓰면 뭐 할 수 있는 거야? 죄지어도 빠져나갈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거야. 알겠지? 그지? 왜? 범죄가 성립되고 유죄 판결 나는데 여러 가지 조건이 딱 맞춰줘야 돼. 근데 왜냐면 그렇게 안 해놓으면 억울하게 또 어때? 범죄라고 지금 할 수도 있는 거니까. 알겠지? 그지? 그래서 1문단이 딱 그거야. 자, 그리고 이제 2문단 봐. 잘 봐봐. 그럼 형벌이라는 것은 뭐냐면 국가가 개인의 자유나 이런 걸 제한해. 그러니까 형벌 부과하는 건 엄격한 기준에 따라서 이루어져야 돼. 그럼 이런 점에서 지금 책임이 없잖아? 그럼 형벌 부과가 안 돼. 형벌 부과할 때도 어때? 책임의 한도를 넘으면 안 돼. 그래서 이런 걸 뭐라고 한다? 책임주의라고 한다. 알겠지? 그지? 그래서 책임주의라는 게 어떤 건지 나오죠? 밑에 봐봐. 화살표에 이런 것들을 항상 글 읽을 때 화살표에 나. 불법 크기, 책임자 정도, 형벌이 어때? 비례해야 된다. 됐지? 이게 적정성 원칙인 거고 그리고 끊어. 불법을 뭐 해선 안 돼? 이중평가 해선 안 돼. 그럼 이런 걸 뭐라 그래? 이중평가 금지라 그래. 됐죠? 그래서 보니까 적정성 원칙이랑 그리고 플러스 이중평가 원칙이랑 요 두 가지를 합쳐서 지금 어때? 과도한 형벌을 부과하지 않는다는 거야. 됐지? 자, 이제 문단 바뀌어. 그럼 형법에서는 잘 봐. 자, 7번 봐. 선생님이 잠깐 이거 몇 번이나 강조했던 건데 이거 지금 이번에 읽을 때 했나 모르겠네. 뭐가 중요하다 그랬어? 작은 단위의 수가 한글로 표현된 게 중요하다 그랬지. 그래서 글 읽을 때 기계적으로 해놔. 한, 두, 이게 시험에 제일 많이 나오는 거야. 하나, 둘, 이런 것들이. 그지? 그리고 칠판 봐. 한, 두, 그리고 시험 잘 나오는 거 뭐야? 모든. 알겠지? 그지? 그리고 특정, 어떤, 이런 말들. 알겠죠? 됐죠? 모든이라는 것은 100% 전체야. 특정이나 부분이랑 어떤이라는 건 뭐? 일부에만 해당하는 거. 그지? 요런 애들이 시험에 잘 나와. 그럼 너네 봐봐. 일단 한 미출거. 한 사람이 저지른 죄의 수가 몇 개인지에 따라 판단을 하는데 죄의 수가 하나야. 그럼 뭐라 그래? 미출 1죄. 그리고 끊어. 죄의 수가 여러 개야. 그럼 뭐라 그러는 거야? 수죄라 그래. 알겠지? 그지? 근데 1죄는 뭐냐면 하나의 행위가 하나 구성 요건. 자, 짝지요? 보통은 하나하나 대응되는 게 보통이야. 근데 어떤 거냐? 뭔가 여러 개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다른 건 적용되지 않는 게 있어. 그럼 이런 걸 뭐라고 하냐? 법조 경합이라 그래. 자, 칠판 한번 봐. 잘 들어. 잘 봐. 자, 너네 용어를 생각해봐. 경합한다는 게 무슨 말이야? 경합한다는 게 경쟁한다는 뜻이야. 알겠지? 그럼 봐봐봐. 경합은 경쟁이란 뜻이야. 근데 이 법조 경합이라는 것은 어떤 거냐면 얘가 무슨 일을 저지른 거야. 근데 거기에 있잖아. A라는 법이랑 B라는 법이랑 다 구성 요건에 해당을 해. 근데 보면 얘네들이 어떤 거야? 뭔가 서로 연결돼 있어. 그럼 이 두 가지가 서로 경쟁해서 하나의 법만 어때? 적용해도 되겠다 싶은 걸 법조 경합이라 그래. 그래서 다음 문장에 나오지. 이때 하나 또는 여러 행위에 대해서 적용할 수 있는 법조문이 여러 개, 비추고 법조문이 여러 개는 있지만 하나만 적용해도 되겠다라고 하는 걸 뭐라 그래? 법조경합이라 그래. 알겠지? 그러니까 칠판 봐. 여러 개의 법조문이 적용될 수 있어. 근데 얘네들끼리 뭘 한다는 거야? 경합, 경쟁을 한다는 거야. 그럼 그 중에서 하나만 딱 적용해도 되는 거야. 경쟁에서 이긴 애가 있다는 거지. 그지? 그래서 예를 들어주잖아. 어떤 사람이 부동산 거래하고 어쩌고 저쩌고 스스로 읽어보면 되는 거. 알겠죠? 됐죠? 자, 그리고 이제 요즘에 그리고 왜 이런 거 많이 있잖아. 보이스피싱. 요즘은 더 완전 어때? 얘네가 정교해지고 전문적으로 되잖아. 그지? 그럼 보이스피싱 범죄라든가 여러 가지 무슨 범죄, 사기 범죄 이런 것들 많이 했죠? 그럼 그런 것들도 있잖아. 어때? 여러 가지 구성 요건에 해당하는데 그 중에 뭐만 하나만 적용할 때도 있다는 거야. 됐지? 자, 이제 문단 바뀌어. 수주에다 미출고. 문단 바뀌어. 그럼 수재는 뭐냐면 자, 미출고 하나 미출고 여러 개 미출고는 거야. 하나 미출고 여러 개 미출고. 그럼 이런 걸 상상적 경합과 그럼 잘 봐. 수죄. 자, 그럼 분류해놔. 상상적 경합이라는 것은 뭐가 되는 거냐? 하나의 행위야. 한 개의 행위에 대해서 두 개 이상 여러라고 할까? 여러 개의
죄가 성립하는 걸 상상적 경합이라 그러고 그리고 끊어. 실체적 경합이라는 것은 무슨 말인 거냐면 얘는 여러 개의 행위에 의해서 뭐가 성립하는 거야? 여러 개의 죄가 성립하는 걸 뭐라 그래? 실체적 경합이라 그래. 됐죠? 그럼 칠판 봐. 그럼 이런 거 당연히 어때? 표시해줘야지. 하나, 둘, 여러, 모든 이런 게 중요하다 그랬잖아. 상상은 하나의 행위의 여러 개의 죄. 실체는 뭐다? 여러 행위의 여러 개의 죄. 됐지? 자, 그리고 이제 끊어. 그래서 어때? 얘 들어주는 거야. 그럼 봐봐. 어떻게 처벌을 하느냐? 너네가 찾아. 상상적인 경합은 있잖아. 칠판 한번 봐. 이건 한 개 행위잖아. 행위가 하나가 되는 거지. 그래서 상상적 경합은 어떤 거냐면 가장 어때? 무거운 죄는 각각의 죄에 대해서 법으로 정한 형인 법적형이 가장 무거운 걸 적용해. 알겠죠? 그죠? 그래서 이거는 그 중에서 가장 어떤 거야? 무거운 죄에 해당하는 형을 지금 주는 거야. 됐지? 자, 그리고 이제 밑에 문단이야. 근데 실체적 경합은 어떤 거냐면 잘 들어. 얘는 어떻게 하래? 밑에 봐. 각각. 알겠죠? 근데 선고할 때 자, A가 아니라 B구조. 자, 칠판 봐. 자, 단순 뭐가 아니라 그랬어? 합산이 아니라 그랬어. A가 아니라 B구조. 별도의 원칙이 있어. 그게 뭐냐? 다음 페이지. 그래서 나오죠? 어때? 이걸 합산하면 예방 효과가 중복되는 거야. 그래서 뭐라는 거야? 가중주의. 거기 나와 있는 별도의 원칙에 나타나는 게 바로 뭐냐면 그게 가중주의야. 그지? 그럼 가중주의라는 것은 뭐냐? 가장 무거운 죄를 기준으로 삼고 거기에 일정 부분을 가중하는 거야. 알겠지? 근데 다만 형광펜. 항상 독해할 때 뭐는 중요하다? 다만 중요하다 그랬죠? 다만 이걸 적용하기 위해서는 한 사람이 여러 개의 행위로 성립시킨 여러 개의 죄가 또 어디? 동일 동그라미 하는 거지. 알겠죠? 얘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동일 재판에서 판결이 돼야 되는 거야. 그러지 않으면 어때? 각각 재판이 되는 거잖아. 알겠지? 그지? 가중주의가 성립하기 위해선 반드시 뭐 해야 된다? 동일 재판이어야 한다. 알겠죠? 됐죠? 그럼 이렇게 해가지고 읽었어. 그지? 자, 그럼 이제 문제 봐봐. 제일 많이 틀리는 문제가 몇 번이냐? 29번 문제. 그럼 거기 29번 딱 봐. 잘 봐. 가 상황이 어떤지 한번 봐. 가는 뭐냐면 너네가 스스로 읽어봐. 습득하고 허위 서명 어쩌고저쩌고 했는데 마지막에 답이 출구 법원은 신용카드 부정 사용죄만 성립한다고 판결. 그럼 칠판 봐. 여기에 답이 출구고 뭐라고 써? 법조경합. 알겠지? 그지? 여러 개 중에서 하나만 적용하면 된다고 본 거야. 그래서 얘는 법조경합이야. 됐지? 자, 그 다음 나는 지금 어떤 거냐면 나는 봐봐. 비방할 목적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광고 실었어. 근데 거기에 검사는 예를 있잖아.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이랑 업무방해죄로 지금 기소를 한 거야. 그럼 봐봐. 칠판 봐. 하나의 행위에 대해서 여러 개의 죄야. 알겠지? 그러니까 거기다 써 상상적 경합이라고 쓰는 거야. 나는 상상적 경합이야. 됐지? 자, 그리고 그 다음 법원은 결국 두 가지 죄가 모두 성립한다고 보고 그 명예훼손죄에 대해서 정한 거. 칠판 봐. 아까 뭐라 그랬어? 얘는 가장 무거운 죄를 형벌로 처리한다 그랬죠? 그지? 그래서 얘는 상상적 경합인 거야. 됐지? 자, 그럼 이제 문제 봐봐. 그럼 일단 1번 한번 봐. 얘는 어때? 두 가지 기소한 거야. 어쨌든 검사는. 그리고 2번 한번 봐. 법조경합의 답이 출구. 맞죠? A 상황은 법조경합이야. 그치? 가 상황은. 자, 그리고 3번 한번 봐. 얘는 어때? 가에서 있잖아. 두 가지 논리적 관계를 받고 여기서 신용카드 부정 사용죄만 적용해도 불법 크기를 적정하게 평가할 수 있다고 보니까 하나만 한 거야. 그리고 4번 한번 봐. 나에서 법원은 B씨의 범죄가 수재. 자, 10번 봐. 이거잖아. 상상적 경합 어디에 들어가? 수주에 들어가는 거지. 그럼 수주에 해당한다고 보고 뭐로 가장 무거운 게 바로 뭐? 명예훼손. 정답은 몇 번이야? 5번인 거죠? 그지? 왜냐? 명예훼손이랑 업무방해죄야. 근데 얘네는 하나의 죄, 에라가 X. 하나의 죄다, X에나. 자, 칠판 봐. 아까 뭐라 그랬어? 잘 들어. 항상 뭐다? 하나, 둘, 이런 게 중요해. 여러. 어차피 상상적 경합은 뭐라 그랬어? 한 개의 행위에 몇 개의 죄야? 여러 개의 죄야. 알겠지? 그지? 상상적 경합은 한 개 행위에 여러 개의 죄인 거야. 하나가 아니라. 됐지? 오케이? 그래서 칠판 봐. 잘 봐봐. 요 지문의 포인트는 어차피 그런 뭐구나. 우리 한번 다시 정리해보자. 어떤 거? 한, 둘, 이런 말들. 모든, 어떤, 특정, 이런 말들 전체를 의미하는 건지 아니면 구분을 의미하는 건지 이걸 구분하는 게 중요한 거. 알겠지? 그지? 오케이? 이런 게 눈에 안 보이는 거야.
항상 뭐 위주로 읽으면 안 된다 그래서 명사 위주로 읽지 마. 어차피 전문 용어는 머리에 기억이 잘 남아. 알겠죠? 그죠? 근데 전문 용어는 기억 잘 남는데 이런 게 기억이 안 남아. 그지? 그럼 이런 거에다가 기계적으로 밑줄 긋는 거야. 됐죠? 오케이? 자, 그럼 이제 비문학까지 끝났죠? 좀 쉬었다가 문학 아주 많이 볼 건 없지만 보겠습니다. 자, 아까 모의고사 하던 거를 펴보십시오. 호중아, 일어나. 자, 모의고사 하던 거를 펴보면 아까 우리 비문학까지는 했고 31번에서 34번 요 고전소설 읽는 방법 지난주에 설명했어요. 요거 패스하고 현대소설도 어렵지 않으니까 패스합니다. 됐지?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어디 보냐면 39번에서 42번 한번 봐봐. 39번에서 42번. 그러니까 이것도 있잖아. 잘 봐. 선생님이 문제 풀라는 거 방법 다 알려줬는데 그리고 이번 모의고사가 문학이 그래도 좀 괜찮았던 게 보기에 다 뭐가 나오냐면 요게 나와. 보기에 다 작품 해설이 나와 있는 거야. 알겠지? 그치? 그러니까 보기에 작품 해설이 있으면 걔를 먼저 보면 힌트가 나오거든? 그럼 이것도 똑같아. 42번도 뭐부터 보면 되는 거야? 보기를 먼저 봐. 그지? 그럼 보기 먼저 보고 어때? 가달락하고 나달락 읽어보면 되고 그리고 잘 봐봐. 가달락 읽을 때도 선생님이 뭐라 그랬어? 읽긴 읽어야 돼. 근데 읽긴 읽어야 되는데 고전 시가 중에서 뭐가 나와? 요렇게 가사가 나오잖아. 그런 가사는 있잖아. 처음부터 끝까지 꼼꼼하게 읽는 게 아니라 내용 파악하면서 이렇게 훑어 내려오다가 어디가 제일 중요한 거냐? 얘도 어차피 마지막이 가장 중요한 거야. 알겠지? 맨 마지막에 가장 중요한 거야. 됐지? 그리고 얘 맨 마지막 그럼 어떻게 끝나는지 봐. 봐봐. 지금 힌트 보면은 보기에 뭐라고 나와 있느냐? 임금 그리움이라고 나와. 그럼 가달락 맨 뒤에 끝날 때 뭐라고 끝나? 추당의 만부용에서 수홍하며 기다리려 하노라. 그럼 임금 끝까지 기다리겠다는 거니까 사실 뻔한 얘기잖아. 그지? 그러니까 디테일들은 어때? 지금 중간중간 문제 풀면서 확인하면 돼. 알겠죠? 됐지? 내가 칠판 봐. 너네 머릿속에 이제는 2학년이니까 알고 있죠? 시가 나왔을 때 100% 그걸 알아야지 풀 수 있는 건 아니야. 알겠지? 그지? 대강 흐름만 봐도 된다. 됐죠? 자, 그리고 그 다음 나달락. 우리 나달락 같은 경우는 어때? 이거는 수필이잖아. 그럼 여기 나와 있는 수필은 어디가 중요해? 지난주에도 했죠? 맨 뒤가 중요한 거. 알겠지? 그지? 그리고 칠판 봐. 선생님이 알려줄게. 어떤 거냐면 수필 제목 중에 보통 시랑 함께 갈래복합으로 나오는 건 대부분이 수필이거든? 근데 수필 제목 중에 뭐뭐 기로 끝나거나 뭐뭐 설로 끝나는 제목이 있어. 알겠지? 뭐뭐 기로 끝나거나 뭐뭐 설로 끝나는 제목이 있거든? 그럼 요 제목을 갖고 있는 수필들은 어떤 거냐면 요런 것들은 대부분 다 교훈 그리고 깨달음이 나오는 거야. 알겠지? 그지? 그리고 이런 기나 설은 다 고전 수필이야. 교훈하고 깨달음. 알겠죠? 됐지? 그리고 어차피 교훈하고 깨달음은 어디에 나온다 그랬어? 맨 뒤에 나오는 거. 그러니까 뻔해. 알겠지? 그리고 보통 있잖아. 그럼 선생님, 맨 뒤니까 선생님이 수필 읽을 때 뭐부터 읽는 거라 그랬어? 나머지는 선생님이 순서대로 보라 그러잖아. 근데 수필은 어떤 거냐면 글 읽을 때 뒤에서 앞으로 가는 거야. 그지? 그럼 뒤에 어느 부분을 읽습니까? 보통 아가 나오면 아부터 읽는 거야. 알겠지? 그리고 그게 아니면 밑에 한 문단에서 맨 밑에 있는 두 문단 정도 읽으면 돼. 그럼 그거 읽으면 거기 나온 내용이 주제다. 그럼 주제 파악했으면 앞으로 갔을 때 어때? 독해하기가 훨씬 빠르겠지. 알겠지? 그지? 얘도 그렇게 읽으면 되는 거. 이해되지 무슨 말인지? 됐죠? 자, 문제는 안 볼 겁니다. 어렵지 않아요. 그리고 뒤로 가봐. 맨 마지막 봐봐. 그럼 맨 마지막에 43에서 45번 나오잖아. 그럼 얘도 뭐를 먼저 봐야 돼? 45번의 보기를 먼저 봐야 돼. 알겠지? 그럼 45번의 보기를 먼저 보는 거고 거기 보니까 가달락하고 나달락하고 지금 뭐야? 작품 해설이 나와 있어서 얘를 먼저 읽었어. 그리고 가를 읽어. 근데 읽어보니까 내용 어때? 뭐 별도 어쩌고 하다가 어차피 모든 시하고 소설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어디가 중요해? 맨 뒤에 끝나는 게 중요하다 그랬지. 그래서 마지막에 뭐라고 끝나? 밤이 이대로 억만년이야 갈리라고. 그럼 그 말은 무슨 말이야? 야, 밤이 억만년 동안이나 지속되겠어? 이거거든. 그지? 그러지 않다. 우리에게 밤이 끝나고 어때? 빛이 올 거라고 생각하는 거야. 기대하고 있는 거지. 그지? 그리고 나달락은 어떤 거냐면 지금 아까 보기 오른쪽에 힌트가 있어. 뭔가 급변하는 현실.
대응하는 인물인 거야. 그지? 그러면서 지금 문제의식을 드러낸다 그래. 그럼 잘 봐봐. 마지막 연봐. 그럼 생각해봐. 스승은 어디에 속하는 인물 같니? 스승은 어디에 속하는 인물이야? 급변하는 현실에 속하는 인물이야? 아니야. 스승은 어떤 인물이야? 거기에 대응하는 인물이야. 알겠지? 그지? 우리 시에서 있잖아. 또 잘 나오는 게 뭐냐면 시, 소설에서도 뭐가 있으면 대립 관계가 성립하는 구절이 있으면 이게 뭐가 잘 되냐? 출제가 잘 되는 거야. 알겠지? 그지? 그러면 스승은 어디에 속한다? 급변하는 현실을 이끌어가는 사람이 아니라 거기 대응하는 사람인 거잖아. 그지? 그러니까 얘 갖고 장난친 문제가 몇 번이야? 45번에 몇 번? 4번이 정답. 알겠죠? 됐죠? 그래서 4번 맨 뒤에 밑줄 그어봐. 현실의 변화를 이끌어가는 인물에다 밑줄 그어야지. 그지? 스승은 변화 이끌어가는 사람이 아니니까. 알겠죠? 됐죠? 대조 갖고 장난치는 거 너무 많이 했어. 그지? 그리고 그 위에 44번 봐. 이런 거 풀 때는 어떻게 푸냐면 묶어. 1, 2, 3번 묶어. 같은 작품끼리 일단 묶는 거야. 그리고 몇 번 묶어? 4번, 5번 묶어. 알겠지? 근데 선생님이 말했던 요소가 여기에 나와 있는데 뭐가 나와 있느냐? 봐봐. 아까 우리 무슨 성 똑바로 뭐라 그랬어? 인과성. 그지? 근데 거기에 2번 선택지 봐. 2번 선택지에 무슨 말 나와? 별로, 인해. 알겠지? 그지? 별로, 인해에다 체크해놔. 됐죠? 그럼 니은으로 가봐. 하늘이 별로 인해서 얼어붙은 걸까? 지치도록 고요한 하늘에 별도 얼어붙어잖아. 그지? 별로 인해서 하늘이 얼어붙은 게 아니죠? 그지? 그러니까 당연히 몇 번? 2번이 되는 거. 이해되죠? 근데 보니까 잘 봐봐. 45번에 5번 고른 사람들이 꽤 있는 것 같아요. 그럼 5번은 왜 적절한지 봐봐. 가달락. 맞죠? 긍정적으로 변화되기를 바라는 거. 이건 뭐하고도 통해? 보기하고 통하잖아. 그지? 그리고 나달락 봐. 새로운 모습의 모든 것들이 먼저 낡아갈 것인가? 그럼 봐. 마지막 끝나는 거 봐. 아, 새로운 모습으로 다가오는 모든 것들이 훨씬 먼저 낡아갈 것인가? 라는 것에서 새로운 모습의 현실도 변화될 거다. 맞잖아. 독해 그대로 해. 잘 봐. 왼쪽에 있는 거 그대로 읽어. 봐봐. 새로운 모습으로 다가오는 모든 것들이 훨씬 더 먼저 낡아갈 것인가. 알겠지? 그지? 그럼 새로운 모습으로 다가오는 모든 것들이 훨씬 더 먼저 낡아갈 것인가잖아. 그럼 새로운 애들이 어때? 먼저 변할 수 있다는 인식이잖아. 그지? 그대로 독해하면 돼. 알겠죠? 그러니까 문학은 선생님이 계속 얘기하지. 너네 봐봐. 사고방식을 바꿔야지 내가 국어가 올라. 알겠지? 문학은 절대 뭐가 아니다. 해석이나 추론이 아니라 뭐 찾는 거? 팩트 찾는 게 중요하다. 알겠지? 그지? 이렇게만 생각하는 거야. 됐죠? 자, 그러면 모의고사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